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지자체별로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매립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정부별로 각자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인천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쓰레기 정책의 대원칙이 이제 발생지 처리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소각물 최대한 소각하고 정말 매립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천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쓰레기 발생을 줄일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수도권 공동 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는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지난 92년부터 폐기물 매립을 시작해 당초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든지 직매립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그렇게 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 정책을 정말 면밀하게 가다듬어야 하고. 이번 경기도와 인천시의 합의로 그동안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난색을 표해왔던 서울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는 5년 내에 매립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대체 매립지 선정과 조성 공사가 시급한 수도권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자체 매립지 조성이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이 상정됐습니다. 주요 의제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이 제시됐습니다. 1일 열린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제1호 안건을 직접 제안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공론화 안건 1주제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수기 과정 마련이 필요하여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공론화 제2주제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호 안건은 공론화위원 12명의 전원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안건이 채택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공론화 기간은 최대 150일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에는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는 논의는 11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최장 저희가 150일간 추진위원회가 수기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2025년 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폐기물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내년에는 자체 매립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세계 시도 간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인접지자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2경인선 노선 변경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흥시 은계와 부천시 옥길 두 곳의 역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남동구를 지나 서울 노량진까지 35.2km를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이 노선이 완성되면 연수구에서 노량진까지 40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하는 상황. 시흥과 부천 등 통과 지역의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노선은 남동구 서창동에서 광명시 방향으로 직진으로 뻗습니다. 이걸 시흥 은계와 부천 옥계를 경유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관련 지자체와 정치권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변경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흥 은계지구에서는 구로까지 55분 소요되던 것이 19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옥길의 경우에는 45분 소요되던 것이 16분으로.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면 이용객이 약 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1,858억 원 증가해 비용 편익 분석, 즉 BC값은 1.1에서 1.05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운행 시간도 4분 정도 더 걸립니다. 하지만 신설 노선 18.5km 구간 중 약 40%가 경기도를 통과하는 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BC값이 1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2021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공사 기간이 대략 5년인 것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빠르면 2029년 개통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인천 제주항로 여객선 사업자가 세월호 사고 이후 4년 만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1년여 만에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부두 사용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인천 제주항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대저건설이 새로운 여객운송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조기에 2만 5천 톤급 선박을 마련하고 취항 준비까지 마쳤지만 지난달 돌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당초 신국제여객터미널이 6월에 준공되면 기존 제1국제여객부두 기능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여객선 운항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국제여객부두 개장이 미뤄지면서 여객선 운항도 차일피일 미뤄진 겁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운영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운영동 건립, 세관 인허가 등이 차례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용선료 등 지금까지 입은 손실만 200억 원이 넘는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면허를 반납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곧바로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사업자 공모를 10월 1일자로 재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선정위를 구성을 하고 31일 날 심사 및 결과 발표를 통해서 10월 말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인천 제주 항로가 이제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달 말에 재선정되더라도 여객선 운항은 내년 6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 공촌 정수장에 하루 33만 5천 톤의 활성탄을 흡착할 수 있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까지 지역 모든 정수사업소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던 서구와 강화, 영종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지난 2016년에 준공된 부평 정수장에 이어 인천에서는 두 번째로 설치된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90억으로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193억, 저희 CB가 19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하루 생산량이 33만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고도정수 시설로. 고도정수 처리란 일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냄새와 오염물질을 활성탄 흡착 방식으로 제거하는 수질 개선 기술입니다. 기존 공급된 원수에 응집제를 통해 불순물을 침전시키고 맑은 물을 소독해 바로 정수지로 내보냈던 과정에다
오존살균과 활성탄 흡착 공정을 추가해 남아있는 미량의 오염물까지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이것을 2025년까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이 수질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또 남동 정수장과 수산 정수장에 건설할 고도 정수 처리 시설도 내후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구 지역 주민들은 시설 가동을 반기면서도 노후 관로를 통해 제공되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가라는 그 하수관에 가라는 게 많아요. 수도 파이프에. 그 직접 들어오는 그 물을 갖다가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물이 들어와야지, 이 물이 지금 그 들어온다고 해서 그 물이 이 깨끗하다는 이거를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물 맛은 여기서 먹어보니 좋아요. 그러나 지금 집에서 먹는 물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난 5월 30일 발생해 2달 가까이 지속됐던 붉은 수돗물 사태.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가동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인천시의 노력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전 세계에 4천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는 90%가 인천에서 나고 자랍니다. 저어새 고향이 바로 우리 인천인 셈인데요. 하지만 삶의 터전인 갯벌은 개발로 점점 사라지고 각종 위험 요소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TV로드는 저어새 서식 환경의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먼저 낚싯바늘에 걸려 생사 기로에 놓인 저어새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 사교 앞 갯벌. 멸종위기종 저어새 한 마리가 뻘에 주저앉아 꼼짝을 못합니다. 수의사가 접근해 뜰채로 떠올리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갯벌에 들어가 뻘 속에 빠진 저어새를 건져냅니다. 올해 남동 유수지에서 태어난 이 저어새는 먹이 활동을 하러 갯벌로 나갔다가 낚싯바늘에 걸린 겁니다. 다 죽어가는 저어새가 쓰러져 있는데 지금 구조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낚싯바늘이 여기 다리 쪽에 휘감겨 있어가지고 지금 날지 못하고 아마 며칠째 계속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열흘 만에 찾아간 저어새. 여전히 주저앉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던져주는 먹이를 겨우 받아먹습니다. 잘 치료를 받아 목숨은 건졌지만 누군가 버린 낚시 바늘로 인해 여전히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이는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허벅지 쪽에 끼어가지고 구조가 됐던 아이고, 이걸 삼키거나 이런데 내장기관 이런 쪽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손 쓸 새도 없이 안타깝게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저어새는 어쩌면 운이 좋은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남동 유수지에서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환경단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유수지에 들어가 밖으로 꺼냈습니다. 부리는 낚싯줄에 걸려 갈라지고 한쪽 다리는 다친 상태였습니다. 수술대까지 올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갯벌 한번 나가보지 못한 이 저어새는 박제로 남아 사람들에게 불법 낚시로 인한 불편한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 봄에도 다리에 무언가 걸려 다친 저어새가 발견됐지만 결국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끊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낚시했다가 잘 엉키면 어떻게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버린다 생각하고 끊어버리시면 그거에 애들이 낚싯바늘에 새들이 다치는 거예요. 한 번은 소래갯골에서 다친 녀석을 발견을 했는데 다쳤으면서도 날아가는 바람에 구조를 못했고요. 저어새가 사는 인천 앞바다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송도 국제도시 암도 갯벌. 녹슨 철사부터 기름통까지 각종 쓰레기가 해안에 나뒹굽니다. 갯벌 쪽으로 들어가자 낚싯대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옆엔 끊어진 낚싯줄도 버려져 있습니다. 한쪽 갯벌에선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썰물로 물이 빠졌지만 갯벌 깊숙이 들어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11공구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누군가 고기를 잡겠다며 곳곳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쓰레기들이 페트병, 비닐로 아니면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 그물망 쪼가리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라나면서 그 그물망 사이로 얘네들이 이 목이 낄 정도의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새는 전 세계에 4천여 마리만 살고 있습니다. 이 중 90%가 인천에서 새끼를 낳고 키웁니다. 대만과 홍콩 등 이역만리에서 겨울을 나고 올해도 고향을 찾아왔지만 각종 개발로 삶의 터전은 점점 줄어들고 각종 위험 요소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앞서 보도를 보셨듯이 각종 개발로 저새의 삶의 터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훼손을 막겠다며 지정한 람사르 습지마저 도로 건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어서 이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새 주 번식지인 영종도 수암.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저새가 쉬고 놀 수 있는 기둥도 세웁니다. 이곳은 매년 저새 5-60마리가 번식을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준설도 투기장 조성으로 수암 바로 앞까지 도로가 생기자 지난해부터 저새는 이곳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시민들은 올해 다시 저새가 돌아오길 바라며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새끼를 좀 아주 많이 해서 부화해서 다 양손에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성은 통했습니다. 저새는 다시 수암을 찾아왔고 새끼를 낳아 번식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번식처를 마련해주고 차량과 사람 통행을 제한하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방과 수암 거리가 150m인데 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 작년에 비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가 않으니까 얘네들이 좀 부화하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저새 발길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인천경제자구역청이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개한 시사이드파크 관광 특성화 사업 자료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수 풀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부지가 저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쉬고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송산유수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저새 산란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지만 갯벌 철새 과학관을 넣는 수준으로 검토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채운 건데 저새가 사람 손을 피해 떠나갔던 수암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갯벌 매립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철새들의 서식지가 훼손될 위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송산유수지 같은 경우도 저새를 비롯해서 도요 물대새들이 쉼터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매립하기보다는 그 공간을 살려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 국제도시 680구 앞 갯벌. 이곳에선 저새와 검은머리 갈매기 등 각종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경제자구역 개발로 대부분의 갯벌은 매립됐고 이렇게 일부만 습지 보호구역으로 남긴 겁니다. 람사르 습지까지 지정되면서 보존 의지와 필요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상황. 경제자구역 개발 계획 안내도를 보면 람사르 습지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개통한 인천대교와 연결하는 도로들도 습지 보호구역 안에 조성하는 걸로 담겨 있습니다.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하나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매립이 끝난 해안으로 붙여서 얼마든지 도로 노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굳이 다리를 다시 놔야 되냐, 그러면 추가적인 갯벌 훼손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 그다음에 국제 습지에 도를 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각종 개발 논리에 밀려 남아있는 갯벌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 인천시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이상 매립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국장으로서 더 이상의 매립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갯벌도 자원이기 때문에 갯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 그 환경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기념물
1805호이자 세계적 멸종위종인 저새.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최소한의 삶의 터전에서 기특하게도 개체수를 늘리며 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저새의 선택지는 더 이상 인천에서 찾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국내 사례와는 달리 대만과 홍콩은 철새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폐염전과 양어장을 사들여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연자원 총량 관리를 시행하는 건데요. 시민사회 주도로 저새를 보호하는 우리가 주목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송도에 둥지를 튼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EAFP. 5년 더 연장해 2024년까지 송도에 있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국제사회에 철새와 갯벌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송도갯벌, 남동유수지를 연결한 생태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철새들이 마음 놓고 머물고 번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송도갯벌과 홍콩 마이포 습지의 자매 결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식지 보호 사업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송도 갯벌에선 저새가 낚싯바늘에 걸리고 낚싯바늘이 여기 다리 쪽에 휘감겨 있어가지고 지금 날지 못하고 아마 며칠째 계속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종도에선 갯벌을 매립해 개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 먹이놀이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개체수가 현저하게 아마 낮아질 거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새들이 겨울을 나는 해외는 어떨까? 약 70%가 월동하는 대만에선 귀한 손님 대접을 받습니다. 과거 양식장과 염전 지역이던 대만 스차오 습지. 산업화로 폐염전이 되자 이곳에 물을 가둬 새들의 번식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치구 습지엔 조류 관찰대를 설치하고 해설사들이 상주하면서 저새를 관리합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저새를 비롯한 철새 보호에 나선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에서 매일 거기서 이제 관찰도 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 시민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태 안내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토대도 마련해 주고 지원도 하고 이런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좀 지원하거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새 월동지인 홍콩의 마이포 습지. 저새가 먹고 노는 습지 뒤로 초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찬 걸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개발로부터 갯벌을 지키기 위해 새우 양식장인 게이와이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습니다. 노넷 로스. 순훼손 방지를 뜻하는 자연자원 총량 관리 정책에 따라 개발로 훼손되는 만큼 자연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에겐 사실상 전무한 이 정책이 홍콩과 대만 등에선 의무처럼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어떤 개발 욕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그 생존 조건은 최하위 순위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보호 조치가 먼저 고려되고 같이 그런 그 안배 속에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1994년 전 세계에 351마리뿐이던 저새는 꾸준히 늘어 올해 4,400마리를 넘겼습니다. 멸종위종 저새가 25년 만에 1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저새의 90%가 태어나는 인천에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저새 지키기 활동이 전개돼 왔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만도 저새들이 매해 이런 일들이 생겨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다 못 풀고 있는데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법으로 못 만들어주면 홍보라도 열심히 해주면 좋겠죠. 환경부는 지난 5월 EAFP 10주년 행사에서 철새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매년 람사르 습지를 2곳 이상 등록하고 습지 보전 관련 국제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인천시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철새와 갯벌 보호 의지가 실현돼 저새가 고향인 인천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손인찬 인천시 대변인실 주무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9월 30일에 공촌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공촌 수계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께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공촌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지난 9월 30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공촌, 부평, 남동, 수산 등 4개 정수장이 있고 기존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부평 정수장 한 곳뿐이었는데요. 근본에 서구 위치해 공촌 정수사업소 부지 내에 국비 193억 원을 포함한 총 공사 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 2016년 착공에서 3년 3개월 만에 인천에서 두 번째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수돗물의 실내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난 8월 23일부터 조기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하루 33만 5천 톤의 수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활성탄 흡착치 시설을 갖춤으로써 서구와 중구, 강화군 주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공촌 수계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역할이 무엇이고요? 또 다른 정수에 설치된 시설들은 이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도 정수 처리란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침전, 여과, 소독 등 일반 정수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막과 냄새, 그리고 유기오염 물질 등을 오존 살균과 활성탄 흡착 추가 처리로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인데요. 네. 인천이 공급받는 원수인 한강수원의 조류 발생 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질의 변화가 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음용시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 소독물의 맛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정수시설인데요. 우리 시는 내년인 2020년에는 수산 정수장에, 2021년에는 남동 정수장에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까지는 모든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춰서 인천 시민들께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마련으로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상수도 사업이 아무래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인천시는 상수도 실내 회복을 위하여 수질 개선 방안으로 여러 혁신 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서구 강화 지역의 노후가 11km를 포함해 인천 내 95km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마칠 예정입니다. 당초 인천 전체에 506km에 달하는 노후 상수도관을 2030년까지 교체하려던 계획을 정부 지원을 받아 예정보다 5년 단축된 2025년까지 마칠 계획이고요. 영종에는 해저관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수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해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수질 향상을 위해서 신규 배수지 4개소를 확충하고 관로 이물질 배출 설비를 늘려 탁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화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수돗물 피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현장 수질 검사 기술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더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인천시는 공촌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준공을 시작으로 더 좋은 수돗물, 나아가 더 좋은 인천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인천시가 원도심에 디자인을 입혀서 명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공공 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을 달라지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늦춰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어두운 밤거리를 밝게 물들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원도심의 낡은 이미지를 바꿔 동네 상권을 살아나게도 하는데요.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원도심 재생조정관을 단장으로 20개 부서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의 실무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16개의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2022년까지 총 222억 원의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간 분야 디자인 사업을 발굴해
원도심 곳곳에 야간 명소를 조성하고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야간 경관 사업 8개와 디자인 분야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야간 경관 사업으로는 곧 개장될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햇뜰에서 시청사 벽면에 영상을 쏘는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히 쉬면서 직접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이벤트와 재미가 있는 광장을 만들고요. 수봉공원에 높이 90m의 송신탑과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고 인천대공원에는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벚나무길에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를 꾸밀 예정이고요. 또 경인아라뱃길에 수도 옆 벽면에 영상을 쏴서 멋진 가상 영상을 만드는 등 여러 테마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디자인 분야 사업으로는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인천 상징 색상과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낡은 학교에도 색과 이미지를 반영해 꾸미고요. 섬마을엔 제각각인 주택의 지붕색을 특색 있게 바꿀 예정인데요. 인천만의 색채 및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원도심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아름다운 인천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2030 미래의음의 복지 분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민선 7기 시정운영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복지 분야 비전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 복지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만의 복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복드림, 시민의 참여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고 시민 스스로가 그런 복지의 또 수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분야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는 2030년까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인천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돌봄 서비스 확충, 공공의료체계 견실화, 으뜸 교육도시를 4대 추진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시민 참여형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시행에 나섭니다. 한정된 예산, 분야별 갈등, 잠재적 가능성 속에서 인천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정책으로서 걸맞게 인천형 복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 밖에도 양성평등의 사회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부모와 아이, 장애인, 노인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1,400여 개의 돌봄 시설도 구축합니다. 또 제2인천의료원 건립, 무상교육 실현 등 복지특별시 인천을 목표로 나아간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개항 창조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중구 답동성당 주변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 철거 후 착공조차 못하고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제 펜스가 무너져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군데군데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지난 7일 태풍 링링의 강풍 피해를 입은 중구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건설 현장. 총 사업비 254억 원을 들여 상부는 공원, 하부는 212면의 지하 주차장이 올해 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철거 잔해는 그대로인 채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답동성당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성당의 안정성 확보와 견고한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세 차례나 고배를 마신 중구청은 문화재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현상 변경 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만 4,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거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거 당시 1층 바닥면이 무너져 내려 뒤편 옹벽에 균열이 가 지지대를 세우고 갈라진 바닥은 시멘트로 떼웠지만
성당 쪽 통행로는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주민들 보행권 침해됐잖아요. 그리고 흉물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문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건축물 폐기물이 그냥 아무 절차도 여과도 되지 않은 채 막 그냥 하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볼을 치워버리면 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답동성당이 이게 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성당까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각동 성당을 성역화해준다고 해서 사업에 동의한 신도들은 물론 처음에는 성역화 사업, 지금은 이제 공원화 내지는 주차장과 공원화 사업으로 지금 변형이 됐습니다. 저 시멘트 그냥 있는 상태고 또 저녁에 이제 쓰레기 투기하고 하니까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과 관광객 증가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조차 사업 지연으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주차장이랑 공원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100년이 넘는 성당이니까 관광객들이 또 모이고 하니까 우리 신포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찬성을 했는데 그게 한 거반 2년 돼가는데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이게 볼상사납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중구청은 용역이 끝나는 11월에 현상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동구가 골목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야간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CCTV가 24시간 관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남동구의 한 골목길. 주민들의 퇴근 시간이 지나면 인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변에 CCTV가 있지만 어두운 골목길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CCTV가 있기는 하지만 좀 어두운 편이죠.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제 늦게 돌아올 때 그럴 때는 9시, 10시쯤 되니까 여기 주택가다 보니까는 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CCTV 바로 아래 야간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카메라가 촬영 중이란 문구와 함께 24시간 관제가 이뤄진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점등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LED 조명이 멀리서도 눈에 띄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동구는 최근 골목길과 범죄 취약 지역 등 총 700곳에 CCTV 야간 조명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남동구 전체 CCTV 설치 지역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기존 안내판은 야간에 어두워지면 인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야간에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야간에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밝기도 조명도 밝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CCTV가 있으니까는 굉장히 그냥 편안하고 안심이 된다. 그렇게 주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동구는 또 70여 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밝은 조명과 함께 문구와 그림이 그려져 있어 친근감을 더합니다. 단순한 CCTV 설치를 넘어 야간 방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시작된 배다리 마을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6년 만에 준공했습니다. 주민 소통 공간인 마을회관과 수익 창출을 위한 식당이 들어섰는데요.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시설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이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배다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공동 이용시설이 준공했습니다. 1층은 마을 식당입니다. 만두를 빚고 빈대떡도 부치고 여기서 파는 모든 음식은 주민들이 직접 만듭니다. 식재료는 전통시장에서, 휴지는 동네 기업에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도 앞장섭니다. 이거를 만들고 시식을 하고 어르신들하고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하고 계속 우리가 이거를 했어요. 이 재료들은 어디서 구입하였어요? 현대시장이요. 현대시장. 지역에서. 업종은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과거 이곳에 유명한 개성 만두집이 있었고 기왕이면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들자는 취지로 선택했습니다.
수익금은 주민 교육과 화합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밥집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정성 들어가는 음식이 뭘까 생각해서 만두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2층은 주민 사랑방으로, 옥상은 텃밭 등을 갖춘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주변 도로 확장과 선로 지중화 등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완성됐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꽃밭이 배달의 관통도로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은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2013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6년 만에 마무리돼 구민들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마을의 문제라든가 기타 나머지 여러 가지를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소통 공간의 장소로 이용될 겁니다. 대다리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시설을 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가 친수공간에서 본 인천 해안의 비전과 과제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인천 해안선이 각종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데요.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원으로 조성할 실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물류 중심 도시 인천.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은 소래와 월미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인천 내륙과 영종, 강화도 해안가에 둘러쳐진 군부대 철책과 펜스 길이만 176km. 과거의 해안선에서 매립돼서 앞쪽 해안선이 나가면 그럼 안쪽에 남아있는 과거에 썼던 철조망들, 과연 저게 지금 현재 쓸모가 있느냐, 저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저런 거에 대한 정비가 지금 현재 시급한 거 아닌가? 여기다 항만구역, 군사시설, 산업단지, 매립지와 발전소 같은 기간시설, 습지 등 보호구역으로 해안변 활용이 어렵습니다.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해양친수도시로서 인천의 장점은 바다조망 환경, 수도권 해양 접근성, 섬과 갯벌, 철새 도래지 등이 꼽혔지만 손실된 자연환경과 빈약한 콘텐츠, 대중교통, 인천시와 시민의 의지 등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친수공간 관점에서 본 지역별 해양 친수공간 활용 방안으로 경인항은 해양 레저와 교육 거점, 내항은 역사 문화 재생, 송도는 해양 문화 레저, 소래는 해양 생태 체험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인항에서 소래습지 간 해안 둘레길 조성, 철책 철거, 육상 교통수단과 유람선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텐츠 발굴까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져가야 이 제대로 된 시민의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양이나 군부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해양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편 인천시는 내년에 해양 친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 1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달 27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비동 전시실에서는 지난 10년간 인천 아트 플랫폼을 거쳐간 작가 300여 명 가운데 15명을 선발해 시각예술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동 스튜디오에서는 2019년도 입주 작가들의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가 진행됩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전시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측은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 행사는 일부 축소됐지만 개별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만큼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뭐 따가운 질책도 좋습니다. 그런 그 충고 같은 것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수합해서 앞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또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터인데요. 그런데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